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BS와 태영건설의 관계, 지원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주제로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일단 SBS와 태영건설의 최대 주주가 TY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너가 이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회사를 이제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SBS와 근데 블루윈도 아마 이제 처분하는 것 같고 SBS와 태영건설 남고 이제 몇 개 더 있겠죠. 근데 TI홀딩스가 이제 윤석민 외에 이제 일가가 27.5% 재단이 또 있고 자사주가 또 많아요. 희한하게.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주주고 그러니까 윤석민 일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TI홀딩스가 있고 그 양 옆으로 이제 SBS와 태영건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SBS와 태영건설은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그냥 대주주가 TY 홀딩스라는 거지. 어, 그래서 SBS 주가가 계속 밀렸죠. 저는 2만 원이 지지될 거라고 봤는데 2만 원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넷플릭스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상한가를 쳤을 때 그 종가가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은 안 깨질 거라고 봤는데 그동안 안 깨지고 반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심지어 저점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인데 저는 태양건설이 감사 의견을 적정 받았을 때 이제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돼서 이틀간 강세를 했죠. 두 번째 날은 좀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뭐 사실 SBS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데 TI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이제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SBS가 매각될 수도 있는 건데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뭐, SBS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 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CJ가 갖고 간다. 그럼 좋죠 오히려. 그럼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맘대로 생각한 거고 대주주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태영건설 감사 의견 적정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갔냐? SBS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SBS는 일단 상장사고 이거는 관계없죠. 상장사는 지원 안 합니까? 근데 이제 방송법에 적용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법과 자본시장법, 상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그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부당 지원은 금지된다.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부당 내부 거래를 제한한다. 근데 이런 거 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공시의 의무와 주주가치 침해 문제. SBS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내부 지원은 주주가치 훼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태양건설을 직접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공정이 금감원 방통위 세 군데에서 규제를 받는다. 중립적 방송사로서 계열사 부당 지원에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간접적 지원 방식들이 뭐냐? 고가 용역 콘텐츠 계약. SBS가 태양건설 계열사에 적정한 것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광고 홍보.
공간 임대 등을 제공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이런 게 있죠. 뭐 50억짜리를 100억에 계약을 한다든지. 근데 공정위가 이제 부당 내부 거래로 규정할 수 있다. 비상장 자회사 우회 거래. 비상장 자회사가 태양건설 관련 기업과 비정상적 거래를 수행한다. 공시 미행, 주주 고소 가능. 근데 왠지 이건 좀 약해 보이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태양건설 부동산 활용 편의 제공. SBS 자산 스튜디오 부지를 태양건설에 저가로 임대 가능하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손해배상 책임 가능. 근데 이것도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투자 명목 자금 이전. SBS가 태양건설 관련 법인에 전략적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금 집행. 회계상 부적정 처리 시 감사 거절 가능성. 아, 요거는 좀 와닿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참 많죠. 태양건설의 SBS 콘텐츠 방송 광고 제작권 몰아주기. 공정위 사익 편취 조항 위반.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방식은 과거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적발 사례에서 자주 등장한다. CJ, 하나, 효성, LG 등도 우회 거래 문제로 제재받은 전례 있다. SBS는 방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비판 리스크도 크다. 비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숨길 수 있어도 감사 보고서 뭐 이런 데서 조사가 들어오면 드러난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실추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윤석민 회장 개인 지분을 통한 담보 제공처럼 SBS를 개입시키지 않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법한 방법이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욕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SBS가 태양건설 회사채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걸 가장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또는 사익 편취 혐의로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매체 자산이 비방송 사업에 사용된 것에 대한 제재 가능성, 금감원 주주 뭐 손해배상, 감사 뭐 이거는 이제 뺄게요. 한국이 뭐 그렇게 뭐 엄격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고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해서 뭐 실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냥 안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SBS가 태양건설을 지원하는 신세계식 우회 방식, 법적으로 이론적 요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SBS가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 SBS 컨텐츠 허브를 통해 간접적인 협업 계약 또는 광고기획사 거래 형태로 일감을 줄 경우 이것도 안 된다. 네, 여기까지도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신세계식 우회 방식이다. 이게 뭐냐면 신세계 INC가 현금이 많았는데 신세계건설의 회사채를 인수를 했어요. 결국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두 상장사하고 업종이 다른데 뭐 같은 그룹 소속이고 근데 이제 지원을 했는데 SBS와 차이점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고 사회적 비판 가능성 매우 높다. 방통위 공정위 민감도가 매우 민감하다. 언론의 독립성. 방송법상 매우 제한되어 있고 방송사로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공공적 책임이 따르는 특수법인이고 일반 기업과는 완전 다르다. 대기업과는 다르다. 사적 자본인데 대기업은 공적 자산이다. 사익 추구 자유가 있는데 공공성, 독립성, 편성, 자율성, 법적 요구. 계열사가 내부 지원 관행은 방송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위만 감독을 해요. 일반 대기업은. 근데 방통위, 공정위, 시청자위원회, 다중감시. 이거는 왠지 별 소용 없을 것 같고. 대기업에서 비상장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부실 계열사 회사채 인수, 총수 일가 펀딩. 집단 소송 가지만 거의 뭐 이기는 경우 얼마나 있었나요? 근데 그것은 주주 이익 문제고 SBS의 경우는 법적 제한이 전제된 영역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방송법상 핵심 쟁점이 뭐냐? 방송법 제8조 제1항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방송 사업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계열사나 지주회사 TI 홀딩스 같은 데 자금 지원을 하는 곳은 직접적인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공적인 방송의 자산을 사익에 사용한다.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다 높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회사채 매입, 대여금 담보 제공하는 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럼 뭐 벌금 좀 무는 거냐?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경우에 따라 방송사업자 대여가 심사 시 감점 요인. 여기서부터 뭔가 와닿죠. 그리고 SBS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주가 하락 지속 가능성, 뭐 이거 신경 안 쓸 것 같고, 어, 방통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다. 공적 자산의 사적 유용.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재 좀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일반인이고요. 제재 받더라도 태양건설 지행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K 증시인데 못하는 게 뭐 있냐? 증권사도 빨아줄 거고 방통위 제재는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정 명령 와닿지가 않죠. 근데 자금 회수, 계약 해지 명령, 바로 조치 필요, 불이행 시 추가 처벌. 그죠, 그렇죠. 과징금, 매출액 기준 수십 수백억 가능, 재무적 타격.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심상치 않죠. 방송 제어가 심사 감점. 3년마다 받는 제어가 심사에 직접 영향.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이제 좀 와닿죠. 공표 명령, 위법 행위를 대중에 공개, 이미지 훼손, 광고주 이탈. 이미지는 훼손되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미지 훼손이 광고주 이탈,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는 게 광고 비즈니스인데 광고주가 이탈한다. 대중의 비난 때문에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일가를 하죠. 한 번 걸려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제재라는 게 잘 몰랐을 때는 저도 몰랐고요. 뭐 대단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고 방송 그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주도 이탈하고. 그래서 SBS는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공공재 기반 지상파 방송 사업자라는 겁니다. 공공 주파수를 이용하는 특수 라이선스. 단순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 독립성에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방통위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이고 강력하다. 벌금 좀 내고 끝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방송 중단 위기. 시장 광고주 시청자의 신뢰 하락.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제 광고주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고 누가 광고하냐. 광고가 중단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B2C 기업이 만약에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대표이사 오너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거죠. 공정위 연계 제재까지 가능하다. SBS가 태양건설에 대여금 제공, 회사채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자금 지원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총수일가 사익 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방송법, 공정거래법 이중 위반. 여기까지 보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권료도 감당하면 된다는 위험한 착각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 처벌, 과징금 시정 명령, 방송 제어가 감점, 평판 리스크.
구조적 리스크, 뭐 재무적 손해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방송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자살 행위다. 결론이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했어요.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지원은 어떤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직접 지원이 아니다. 직접 지원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 위험하다. 방통위는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도 포함한다는 거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그래서 형식보다 실질이다. 그래서 SBS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SBS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지원도 안 된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상파 자회사를 통한 부당 지원은 예외 없이 방통위 심사 대상이었고, 과거 CJ 헬로비전 합병 심사 때도 자금 흐름까지 검토했고, 그래서 방통위의 제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방송 제어가 심사 시에 분리.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거의 불가능하고 안 된다. 절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고, 안 된다. 지원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윤석민 회장이 사제 출연 내역이 태영 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대금을 투입을 했는데, 사제 출연 내역을 484억을 했지만 416억이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고, 실제 추가 출연 내역은 68억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회사를 계속 매각을 하고 있고,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 최근 고점이 12월 24일이었는데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하면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에 또 급등을 했죠. 이게 이제 2만 원이었고 종가가 28,500원까지 갔다가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될 거라고 저도 봤어요. 근데 줄줄줄. 그래서 참 저도 죄송하고 창피하고 좀 그렇고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최근 1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면 SBS가 15% 하락, 태양건설은 8%, 스튜디오 드래곤은 1% 하락.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4, 5%. IMBC는 이재명이 지금 판결이 났죠. 그래서 그게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나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MBC가 이제 좌파 계열이니까 MBC나 뭐 이재명 테마주 몇 개가 다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 개인 평균 매수 단가는 27,000원. 다 손실이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봤는데, 그래서 태영건설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상증자, 회사차의 매입 등 뭐든지 간에 거래량이 부진하고 기간이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기간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영원한 테마는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규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컨센 자체가 안 좋은 거로 나와 있는데 크게 하회를 하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좀 있고, 왜냐하면 지금 12월부터 지금 경기가 최악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또 산불까지 나갔고, 뭐 산불은 지방에서 물론 났지만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방송 사업자잖아요. TV. 그럼 방송 사업자는 TV 광고. 근데 TV 안 본단 말이에요. TV 이탈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숏폼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인스타 릴스 많이 보고 틱톡은 원래 이제 숏폼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지금 숏폼이나 유튜브가 되는 거 아닌가. 넷플릭스조차도 제가 이제 리포트 쏘면서 느낀 게 넷플릭스도 미래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 긴 거 계속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긴 게 위험성이 있고 유튜브도 워낙 콘텐츠가 끝도 없으니까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는 진작에 밀려났고 유튜브와 쇼폼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로 수급 집중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공매도도 이제 곧 재개되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견조한데 그럼 SBS만 왜 이렇게 떨어지냐? SBS가 뭐 고PER 주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죠. PBR은 낮으니까. 따라서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큐 실적 때문이 아닌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반도체 뭐 그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뭐 좀 떨어지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좋고 만약에 안 나왔는데 뭐 비용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니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소한 한 개는 확실하죠. 태양건설을 지원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